네, 오늘 해볼 것은 BOM을 이용한 제품 재료비 산출 방법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BOM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렸었고, 이번 내용은 지난번 내용보다 좀 어렵고 복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지 이해가 되실 거고, 어, 그냥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반적인 흐름, 과정, 그다음에 방법들을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좀 보시는데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이번 내용은 좀 규모가 있는 제조기업, 구매팀 또는 영업팀에서 이제 그 영업 활동을 위해서 제품 재료비를 산출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강의 내용에는 BOM 자료를 가지고 제품 재료비를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노무비 그리고 제조경비, 마진 그런 내용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으니 다른 영상들을 뭐 찾아보시거나 기회가 되면 제가 사용했었던 방법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3개 정도 제품에 대한 BUM을 생성을 해보고 재료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영상 아래를 보듯이 제품, 생산품, 구매품 이 세 가지의 정보를 자료를 갖고 있는 시트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시트들은 ERP에 있는 자료들이 아마 기초가 될 것 같아요. 기초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 재료비는 결과를 이제 산출을 해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결과를 보는 시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어, BOM이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제품을 만들 때 재료들을 구매를 하고 제조 과정을 거쳐서 반제품 그리고 제품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따라서 이 구매품 그리고 생산품 그리고 또 생산품과 구매품이 합쳐져서 또 생산품이 될 수도 있고 생산품과 생산품이 합쳐져서 생산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제품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생산품과 생산품 그리고 구매품이 모여서 제품이 되겠죠. 이거를 어떤 제품으로 예를 들면 좋을까? 일단 정수기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정수기를 예로 들면은 일단은 제품 쪽 정보에는 제품에 대한 이 제품 시트에 대한 정보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와야 되냐면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생산품, 구매품, 이 제품의 바로 아래 단계에 있는 이 정보들이 이 제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정보가. 그리고 이 생산품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것들이 들어와야 되냐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주황색으로 지금 칠한 부분이에요.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잘 안 보이니까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네, 굵은 파란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이 빨간 부분이 바로 아래 단계에 대한 이 정보들, 그리고 이 생산품 시트는 이 생산품을 만들기 위한 정보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으로 네모친 부분들이
모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생산품 시트에는 이 정보들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구매품은 그냥 구매품 정보들만 들어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품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제품 코드, 제품명, 뭐 규격 이렇게 있을 거고, 제품 코드는 A0001, 그 다음에 B0001, C0001 이렇게 해보고, 제품명은 기본형, 그 다음에 고급형, 그 다음에 수출형,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해볼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A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그 BOM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BOM 그 품목들이. 그러면은 이 모품목에 대한 정보는 다 똑같이 갈 거고, 이게 왜 같은지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은 이것들이 이제 공통된 정보고, 여기에는 이제 다른 정보들이 들어올 거고, 그것들을 집계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번에는 재료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더 집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겠죠. 이거는 조금 더 보시면 왜 그런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제 이거 여기는 이제 제품 코드라고 했지만 품목 코드라고 바꿔 놓을게요. 이 내용에서 이 상위 품목이 모품목이 되는 거고, 하위 품목은 자품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매품은 이 생산품이 모품목이고, 이 생산품에 대해서는 생산품의 자품목은 이 구매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산품의 자품목은 이 두 가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생산품에 대한 모품목은 얘가 되고, 구매품에 대한 모품목도 이 생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보를 이렇게 좀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왼쪽에 대한 정보는 이 자품목들이 조합이 돼서 한 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개로. 그래서 이쪽에는 수량 정보는 들어가지 않아요. 얘네는 무조건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품목 코드에 대해 자품목들은 이 수량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으면 복잡해지니까, 자, 정수기를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껍데기가 있을 거고, 물탱크가 있을 거고, 이거 아마 레버가 들어가겠죠. 레버. 또 뭐가 있을까? 레버가 있고, 물통이 있고, 음, 음, 전 전원 코드, 전원 코드 내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
레버를 생산품으로 내리고 여기는 생하자. 상단 하단 이렇게 하고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좀 더 직관적으로 이건 좀 봐야 되니까 스프링도 하나 추가할게요. 그리고 여긴 소요량이 들어갈 거예요. 한 대를 만드는데 몇 개가 필요한지 사용을 하는지 여기 지금 정보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구조는 A라는 정수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를 좀 갖고 와서 생산품이 지금 한 개, 두 가지가 들어갔고 구매품이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들어갔죠. 지금 조금 더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좀 바꿔볼게요. 음. 지금 보시면은 구조가 이 오픈목이 이제 A0001 기본형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고 이 구매품들은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 계수 그리고 스프링 공용 그리고 지금 이 생산품들은 이 빨간색 테두리가 쳐진 이 구성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고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 품목들이 구매품이 하나씩 들어가고 이 스프링은 6개가 들어가는 거죠. 6개 여기 비치는 거
그리고 레버는 2개가 들어갈 거예요. 2개가. 그리고 물탱크는 1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이제 가져다 쓰고 품목 중분만 조금 바꿀 거예요. 고급형은 조금 바꿀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구분이 좀 안 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 놓고, 지금 이렇게 B라고 붙인 애들은 B라는 이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부품이라고 그냥 표시를 제가 임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코드를 제가 못 풀면 여기 5자리로 했으니까 얘도 그냥 P 커버 001 5자리 상단 커버 상단 탑 커버 001 이런 식으로 커버 탑,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바텀 커버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탱크도 그냥 이렇게, 전원 코드도 간단하게 그냥 하죠. 얘는 2번, 얘도 2번, 얘도 2번. 얘는 같은 걸 쓰니까 똑같고, 네, 같은 걸 쓰는 거는 코드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형도 추가를 좀 해볼게요. 원래는 이건 이제 전산화가 돼 있으면은 이런 정보를 뭐 직접 만들 필요가 거의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 거의 그냥 내려받아서 쓰는 정도일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는 정보가 없고, 어떤 식으로 정보가 만들어지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 다 그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전원 코드가 얘는 수출형이니까 다르겠죠, 당연히. 고급형에서 수출 걸로만 바꿨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로만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이 단계를 완성한 거란 말이죠. 근데 저희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재료비에 대한 그런 어, 결과를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 단가 정보도 하나가 들어와야 돼요. 단가, 그리고 단가가 있으면 당연히 금액이 있겠죠. 지금 이거는 부가세가 일단 포함이 안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제작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VLOOKUP을 써야 될 때랑 SUMIF 또는 SUMIFS를 써야 될 때 그 상황을 좀 구분을 해야 해요. VLOOKUP은 그냥 값을 찾아오고 불러오고 이런 정보를 한 가지만 해요. 한 가지 정보만 갖고 오고, 그리고 이제 집계를 할 때는
똑같은 코드들에 대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보가 여러 줄이 있을 때 이 정보, 이 A0001에 대한 총 금액을 구하고 싶을 때, 이럴 때가 SUMIFS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단가 정보를 저희는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단가 정보를 몰라요. 모르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단가 정보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구매품 단가. 그러면 지금 구매품을 단가를 한번 임의대로 만들어 볼게요. 임의로. 제가 임의대로 지금 단가를 형성을 해 봤습니다. 이런 단가 정보를 불러올 때 쓰는 게 VLOOKUP인 거예요. VLOOKUP 이럴 때 쓰는 게. 근데 보통 VLOOKUP을 하면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데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이 if error라는 함수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제가 범위를 좀 좁게 잡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무 들어가서 이걸 쓰게 되시면은 아마 전체 범위로 이렇게 잡으시는 경우도 생기실 수도 있어요. 저는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이제 함수 연산이 너무 많이 돌아가서 오래 걸리니까 지금은 그냥 좁게 잡을게요. 제가 정보가 몇 번째냐, 1, 2, 3, 4, 5 일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긴 0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정보가 없을 때는 0으로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저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품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이건 원래 에러가 나서 원래 체킹을 하는데, 이러면은 이따 집계할 때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부품 단가를 협상 중이라거나, 그래서 그냥 저는 0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네, 깔끔해졌죠? 그러면은 지금 뭐 품목을 세 가지로 했었고, 금액은 일단 그게 아니고 이 금액을 구해야죠. 그러면은 지금 생산품에 대한 금액 정보만 없고, 지금 나머지 구매품에 대한 단가 정보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재료비, 집, 재료비, 이렇게. 근데 이것도 생산품과 구매품에 대해서 따로 보고 싶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단순하게 이 A와 B와 그리고 C에 대한 구매품에 대한 지금 정보만 있지만,
집계를 한번 해볼게요. 이 sum range는 그 합계를 구할 범위를 말하는 거죠. 이게 금액 집계를 원하잖아요. 저희는 지금. 그리고 이 크리테리아 레인지는 조건이 있는 범위를 말해요. 지금 보시면은 이 길이 범위는 맞춰주셔야 돼요. J2에서 J19로 했으면 A2, A19 이건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품을 타겟으로 잡았으니까 제품 범위를 제품 코드를 이제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요거 확인을 누르시면 7,300원 그리고 7,700원, 7,500원 이렇게 정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죠. 이게 7,300원으로 나오죠. A는. 그리고 B 7,700원 그리고 C 7,500원. 네, 다 제대로 갖고 왔죠. 실질적으로 지금 갖고 온 거는 구매품에 대한 이제 재료비를 갖고 온 거고, 이제 생산품에 대한 집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품. 생산품을 정보를 만들 거예요. 만들 건데 복사를 좀 해서 쓸게요. 생산품은 이제 모품목 이쪽 정보가 생산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품목 구분을 넣어주는 게 좋겠다. 나중에 이 자료를 내려받아서 하다 보면은 이 품목 구분이 구분이 돼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품 정보만 있어야 되는데 생산품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를 한 거고, 그런 점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생산품이라고 정보를 내렸지만 나중에는 이 중간 단계 2단계거든요. 2단계가 이런 정보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외주품이나 뭐 구매품이나. 그래서 그런 구분을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물탱크 A를 만드는데 필요한 거는 이거 뭐라고 할까? 탱크 모듈이라고 할게요. 탱크 모듈. 그다음에 얘는 파이프. 여기는 그냥 깡통. 레버도 얘는 레버가 들어간다고 하고, 공용 스프링도 들어간다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원래는 되게 복잡한 구조겠지만 지금은 그냥 약간 이해를 하고 그냥 강의니까 좀 약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부품들이. 자, 물탱크 A부터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죠, 코드를. 자, 탱크 모듈, 그다음에 파이프, 품목 구분은 생산품, 구매품 각각 하나씩 들어간다고 가정을, 아니다,
좀 늘려보자. 4개. 단가 정보는 저희가 다 구매품 단가에서 불러올 거예요. 불러올 거니까 구하지. 수기로 입력하는 건 없어요. 음. 그리고 이 탱크 모듈도 생산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탱크 모듈은 이 깡통에 대한 모품목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와서 쓸 거예요. 이 탱크를 만드는데 깡통이 들어가죠. 그냥 지금 이 생산품 시트는 이 2단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생산품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네모쳤던 것들 있죠? 이 정보들이 여기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끝난 것 같고, 그러면 레버. 레버를 하나 만들 때니까 하나. 이 레버 공용이 하나 만들 때 레버가 하나 들어가고 스프링도 하나 들어간다고 할게요. 스프링은 아까 제가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프링 그대로 가져다 쓸 거고, 다 끝났죠 지금. 물탱크, 그 다음에 레버 공용 다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고급형에 들어갔던 생산품, 작품목들에 대한 코드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보면은 물탱크 B만 다르네요. 물탱크 B만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탱크 모듈은 공용을 쓴다고 가정을 하고, 파이프만 다른 걸 쓸 거예요. 파이프 고급. 탱크 모듈은 똑같은 걸 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보면은 똑같은 탱크 모듈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은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 생산품에 대한 이 금액 정보를, 아니 단가 정보를 갖고 올 때 이 생산품 시트에서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물탱크 1번에 대한 탱크에 대한 물탱크에 대한
합계, 집계를 구할 때 얘가 두 가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를 집계를 해서 갖고 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두 가지는 맞는데, 그러니까 음, 중복해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중복해서 지금 A 제품, B 제품의 똑같은 탱크를 지금 얘 같은 경우 B랑 C랑 똑같은 물탱크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물탱크에 대한 이 생산품에 대한 그 아래 제품들에 대한 리스트는 이 생산품 시트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정보를 여기 두 번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정보는 얘도 쓰고 공통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한 번만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한 번 만든 정보를 가지고 한 개 만든 정보를 각각 집계해서 불러와서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똑같은 말로 얘 탱크 모듈이 똑같은 걸 쓴다면은 얘도 정보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모품 목적에. 레버도 지금 공용이니까 네,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면 레버도 같은 거 쓰고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여긴 작업이 좀 필요해요. 작업이 좀 필요해요. 여기는 지금 이 품목이 구매품일 때와 생산품일 때 집계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단은 구매품 같은 경우는 그냥 구매품 단가 쪽에서 정보를 가져올 거예요. 가져올 건데 지금 새로 추가된 그 정보가 구매품 정보를 여기 넣어줘야 되니까 파이프, 깡통, 레버, 스프링은 있고 파이프, 공용, 고급, 깡통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정보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매품에 대한 정보를 먼저 갖고 올게요. 아이고. 네, 구매품에 대한 정보들은 불러왔고 이제 생산품인 것들에 대한 정보를 구해야 되거든요. 에러는 일단 빼고 자 여기서 이제 if 조건문이 들어갈 거예요. if 이 품목 구분이 자품목의 품목 구분이 생산품 일단 구매품 먼저 구매품일 때 이 vlookup에 대한 것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h2는 생산품일 때 그러니까 구매품이 아닐 때 생산품이라고 표시가 나오게
일단은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생산품에 대한 집계는 여기에 있는 품목들에 대한 것들의 합을 집계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 생산품에 대한 것들은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sumifs로 금액을 잡아주고, 그리고 모품목 범위를 잡고, 그리고 이 작품목 코드를 잡는 거예요. 숫자들이 막 올라가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게, 이 이 탱크 모듈에 대한 생산품은 이 왼쪽,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생산품에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물탱크 A한테는 이 탱크 모듈은 자품목이고, 그래서 이 표로 봤을 때는 왼쪽에는 물탱크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탱크 모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탱크 모듈이 이 깡통의 모품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탱크 모듈이 다시 이쪽에 있는 모품목 정보로 가고, 깡통이 이 자품목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탱크 모듈에 대한 어, 금액, 그러니까 생산 단가는 이 깡통에 대한 금액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이 탱크 모듈의 금액은 이 깡통, 지금 여기 깡통만 있지만 추가가 되면 여기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sumif로 한 거고, 그 금액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가 1로 오는 것이고, 이 단가로 쓰이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 단가로 쓰려고 하면은 지금 깡통이 여기는 하나지만, 만약에 이 탱크 모듈 깡통이 두 개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이 금액이 이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만드는데 깡통이 두 개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은 2만 원이 될 것이고, 그럼 탱크 모듈은 당연히 2만 원짜리 단가를 갖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물탱크를 만드는데 필요한 이 탱크 모듈의 단가는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품은 그냥 바로 단가를 갖고 오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생산품은 단가를 바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연산이 한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생산품에 대한 단가를 한출을 한 결과가 필요해서 금액 정보를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 생산품 쪽은. 그럼 이제 제품의 이제 생산품 단가를 갖고 와야겠죠. 자, 이제 또 수정을 해보죠. 난 여기서 if 에러는, 그러니까 if 에러는 맨 마지막에 씌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건 제가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넣는 거였고, 그래서 if h2는 구매품일 때 vlookup으로 뒤에 단가 정보를 갖고 오고, 그리고 구매품이 아니면은 sumifs를 할 거예요.
컴프스 레인지 생산품 시트로 가서 이 금액 정보를 잡아주고, 또 생산품 시트에서 이 모품목 정보를 잡아준 다음에 자품목을 선택을 하고, 지금 이 경고 뜨는 거는 여기 괄호가 맨 끝에 하나 빠져서 뜨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수정되는 게 아니고 다르게 수정되면 잘못 수정되는 거니까 확인을 꼭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정보가 싹 바뀝니다. 자동 완성을 한 거죠. 지금 제가 위에 똑같은 수식이니까 컨트롤 D를 눌러서. 그리고 이게 칸을 내려가면서 F2 버튼 누르면 이렇게 활성이 돼요. 지금 타겟이 어디가 잡혀 있는지 이것도 꼭 한 번씩 확인을 해주세요. 수식이 제대로 안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지금 그러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제품들의 재료비 합계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응용을 하면은 뭐 외주품이 있으면 또 외주품 시트를 쪼개고, 뭐 외주 단가 시트를 놓고 다시 또 연산을 하고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좀 복잡한 거는 아까 이 생산품 쪽이 좀 복잡하신 거예요. 이쪽이. 그 생산품의 이제 구매품만 갖고 오면은 단순하게 끝날 거였는데, 생산품 아래 생산품이 있었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이 생산품에 대해 모품목이 생산품이고 자품목도 생산품일 때, 그러니까 자품목인 생산품이 어떤 구매품에 대해서는 또 모품목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내용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B 제품이 22,700원이라는 재료비가 나왔어요. 나왔고, 얘도 좀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지금 얘는 단순하게 총 집계를 갖고 왔는데, 얘도 조건만 몇 개만 추가를 하면은 더 디테일한 정보를 갖고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금액, 그리고 이 품목 구분도 잡아줘야 되죠, 얘는. 왜냐면은 이 품목 구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 제품 정보들 잡고 누릅니다. 그러면은 생산품에 대한 금액들이 나오는 거예요. 맞는지 한번 봐볼까요? A에 대한 게 15,000원, B에 대한 것도 15,000원, C에 대한 것도 15,000원이네요. 구매품에 대한 것 7,300, 700, 500. 300, 700, 500. 그러면 또 이제 이 물탱크에 대한 단가 정보가 맞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물탱크에 대한 정보는 12,000원이죠. 이 4개가 들어가서 12,000원이 되는 거예요. 12,000원이 맞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네,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레버도 한번 볼까요? 레버는 1,500원이 들어가고, 레버가 1,500원의 단가, 그리고 2개가 들어가서 3,000원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기본 세팅들이 있는 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BOM이 처음에는 자료가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생산품에 대해서 소유량까지. 그럼 단가 정보는 구매품에 대한 단가 정보를 먼저 구해 오는 건 이제 구매품 단가 정보 시트가 있을 거예요. 정보가 이런 식으로 정리된 게 있을 거고, 지금 여기는 업체 종류는 빠졌어요. 왜냐면 똑같은 품목 코드인데 업체에 따라서 또 다르게 쓸 수가 있어서 그거는 당연히 썸이프스 조건 아니면 뭐 브이로그업 조건 이런 거 쓰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구매품에 대한 단가들을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브이로그업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if 에러를 넣는 건 설명을 드렸어요. 왜 넣는지. 지금 빼놨는데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생산품에 대한 단가 정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산품 시트에서 계산을 한번 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갖고 오는 거고, 연산이 또 필요하고, 안 그러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내용이. 생산품의 이 시트로 가서 이 모품목, 이 생산품인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쫙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 생산품, 자품목이 생산품인 것들의 단가를 구할 때는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생산품일 때는 이 품목이 이쪽 생산품에 있는 이쪽 모품목 쪽에 위치되어 있는 것의 집계를 단가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BOM을 이용한 제품 재료비 산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